1990년 강원도 강릉에서 한 여성이 바다에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이 있고 1시간 뒤에 그녀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바다로 달려오셨는데, 아시다시피 바다는 수시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얼른 구하지 않으면 생사도 위험해지고 시신을 찾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당시 이 여성이 빠졌던 바다는 해수욕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상구조 요원도 없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한시가 급하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익사한 시신을 건져내는 잠수사, 일명 악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내 딸이 지금 바다에 빠졌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악어 일을 업으로 하는 3명의 잠수사가 한 여성을 찾기 위해 투입이 됐는데, 파도에 계속 시신이 휩쓸려 다니다 보니 물에 빠진 시신 찾는 게 이거 쉽지가 않네. 몇 시간을 이 잠수사가 바닷길을 뒤져봤는데 안 보여. 그러다 보니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바람이 이거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 딸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죽었다면 그 시신이라도 꼭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 잠수사한테 애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애가 바다에 들어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더 찾아봐 줘요. 어머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파도가 잔잔해 보여도 이거 지금 꽤 위험한 상황입니다. 죽은 시신 찾자고 저희까지 목숨을 내놓고 작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휴, 오늘 내로 시신을 못 찾게 되면 금쪽 같은 따님이 영영 바닷속에 사라져버릴 텐데. 이 말에 부모님은 더 애가 타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부모님의 모습에 한 잠수사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뭐 큰 거 한 장 정도면 다시 한번 들어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 말에 당연히 부모님, 돈이 문제입니까? 내 딸의 생사가 걸렸는데? 아유,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내 딸만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신 인도 비용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때요, 이 잠수사들, 이 실종된 여성의 시신 찾은 상태였어요.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때 부모한테 바로 인도를 안 하고 따로 뒤로 시신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한 겁니다. 아유 어머니, 파도가 너무 심해서 시신도 안 보이고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돈 좀 더 주시면 다시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애가 타는 부모님은 당연히 다시 들어가서 찾아봐 달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노린 거예요. 미리 찾은 시체를 숨겨두고 유가족들한테 돈을 흥정하는 거죠. 마치 물건을 이제 흥정하는 것처럼. 당시 해당 잠수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갔습니다. 사실 모든 악어 잠수사들이 이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잠수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99.99999%예요. 이 해당 잠수사가 또라이인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같은 바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릉 바다에 놀러 왔었던 3명의 여성 중에 1명이 물놀이 한다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란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가 났고, 이 모습을 보고 해당 잠수사 3명이 또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처음에 너무 놀래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해당 악어 잠수사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배 그리고 잠수 장비가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장비를 챙기고 이 해당 잠수사의 동료가 이제 이 실종 여성을 찾으려고 들어가려 하는데, 또 다른 1명의 동료 잠수사가 얘기합니다. 야, 아직 들어가지 마.
입수 한 2시간 정도 뒤에 하자. 물에 빠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찾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2시간 뒤에 찾으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린가. 이 잠수사가 하는 말은요. 우리 직업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이 아니야. 물에 빠진 시신을 건지는 직업이지. 즉,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악마죠. 최악이죠. 그렇게 2시간이 흘렀고 잠수부 3명은 바다에 흩어져서 실종된 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종된 여성의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난리가 나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잠수부 3명은 한번 싹 바닷길을 돌아보고 늘 그랬듯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가족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결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실종된 지 2시간이 넘어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러다가는 시체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부모님 오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시체라도 좋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찾아만 주신다면 살해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유가족의 입에서 나오면 이 해당 악어 잠수사 아싸 걸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잠수부의 눈에 이 여성의 시신이 보였어요. 찾은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시신을 발견한 잠수사, 해당 시신을 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건졌을까? 여러분, 이 악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기사항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 먹고 바다에 들어가지 않기.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물 밑에 서 있는 시신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 당시 여성의 시신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서 있었어. 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잠수사는요, 다른 동료 잠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못 찾았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워져 있었던 시신이 눕혀지니까 그때 건지자고. 그런데 이때 그 다른 한 동료 잠수사 성격이 무지하게 급했던 거예요. 왜? 왜 못 건지게 해? 그게 돈이 얼만데?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장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시신 건져내가지고 숨겨놓으려고. 왜냐면 다음날 그 시신이 거기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여러 가지 걱정에 이제 혼자 나간 거예요. 시신 건져가지고 숨겨놨다가 다음날 돈 더 불러가지고 이제 돈 챙기려고.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늦은 저녁 바닷가로 혼자 나갔던 그 해당 잠수사는 그날 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2구의 시체가 떠내려 왔는데 그 실종된 여성과 저녁에 나갔던 잠수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실제 그 실종된 여성이 이 잠수사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떠내려온 모양새가 여성이 잠수사의 팔을 세게 꽉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실제 물속에 서 있는 시신을 건지지 말라고 하는 건 뭐 사망한 자의 원한이 세서 서 있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신이 세워질 정도로 서 있게 될 정도로 물살, 소용돌이가 세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 주위에 이제 물살이 세다. 그래서 그때 그곳으로 잠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물살에 같이 휩쓸려서 죽게 된다고. 시신이 세워질 정도로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이 세워진 시신은 좀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요, 옆에 분이 실제 겪으신 가족분이세요. 인터뷰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던 이 악어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물에 빠진 시신, 그리고 불에 탄 시신이 그렇게 원한이 세다고 해요. 왜냐면 온전한 자기의 모습이 아닌 훼손도가 제일 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악어, 모든 잠수사들이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해당 잠수사, 이놈이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릉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